그러니까 면역세포, NK세포, 백혈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더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은유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은 나이를 먹어서도 그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내가 누군가 돌볼 대상이 있을 때 그 노인정에서 자기가 총무 역할을 할 때, 청소하고 밥하는 역할을 할 때 이 돌봄 효과, 할머니 효과가 커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돌봄 효과가 할머니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돌봄 효과가 나타나고 봉사하고 기부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상대가 있거나 또 하나는 자기가 사랑하는 활동이 있거나 자 이렇게 됩니다. 취미라는 것은 이렇게 돼요. 취미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심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미는 사냥과 사랑 사이에 있는 어떤 특별한 활동이에요. 어떤 특별한 활동이냐면은 사냥의 특성과 사랑의 특성을 골고루 가진 활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춤을 추고 그림을 그리고 예체능 활동을 한다는 것은 되게 재밌어요. 신체를 많이 쓰면서도 신체를 많이 쓰는 특성을 가졌는데 그것이 꼭 사냥과 연결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오히려 쓰는 활동이지 돈을 버는 활동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에 빠질 때처럼 그 사랑의 대상이 물질적으로 존재하진 않는데 그 활동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게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린다고 할 때 그럼 자기가 그림을 그려놓은 게 벽에 거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게 예체능 활동 중에서 뭔가 남기면서 하는 거 그게 이제 아트 테라피잖아요. 예술 치료가 좋은 게 이제 그거를 볼 때마다 그 아트를 볼 때마다 몸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그것을 열심히 그리던 때에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술 작품. 그러니까 춤은 한번 딱 추고 끝나지만 물론 동영상을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춤추던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집에서 보게 된다면은 그 춤을 출 때와 비슷한 상태의 몸의 반응을 보이겠죠. 호르몬 상태가. 즉 사랑과 사냥을 하는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20대에 우리가 꼭 남녀간의 그 사랑에 빠진 것만큼 강렬하진 않지만 그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활동은 취미 활동이에요. 그래서 면역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바로 그런 겁니다. 용서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용서한다라는 것의 심리 상태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상태냐면은 나를 괴롭혔던 그 존재가 어쩌면은 내 손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보는 상태예요. 심리 상태.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돌보는 효과랑 비슷한 맥락이 있다는 거죠. 아유 제가 내 자식일 수도 있는데 봐주자. 그래서 우리 길거리에서 싸우면 너는 애니비도 없냐고 꼭 이러잖아요. 가족처럼 생각해보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래야만 용서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감사하는 것과 공감하는 것이 신체 회복력을,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는 뭐랄까요? 우리가 이제 그 코미디 프로를 보는 거하고요, 슬픈 영화를 보는 거를 학자들이 그 카타르시스 효과, 몸의 이로운 효과를 측정을 해봤는데 눈물을 흘리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몸의 그 스트레스를 푸는 그 정화 효과. 아무튼 그런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이 감사의 반대말은 이런 겁니다. 첫 시간은 이걸로 끝내면 되겠네요. 감사함과 연관된 말들이 이런 거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네, 그래서 감사와 반대되는 것들이 욕망 같은 겁니다. 욕망. 그 다음에 자만. 자만심과 욕망이 있는 사람은 감사를 못하거든요. 감사를 하려면 이게 욕망이나 자만이 욕망은 어떤 선한 의도로 바뀌어야 되고요. 자만은 겸손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자만이 겸손으로 바뀌고 욕망이 선한 의도로 바뀌었을 때 감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겸손과 선한 의도는 왜 우리 면역력을 좋은 효과를 준다기보다는요, 나쁜 효과를 줄여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죠. 스트레스를 덜 받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한가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가하게 뭔가를 생각하는 것도 이완작용,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것은 노르아드레날린하고 코르티솔, 스트레스의 호르몬이 또 따로 있거든요. 빨간 걸로. 이 세 가지예요. 대표적인 거.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노르아드레날린. 이게 스트레스예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경쟁 누군가를, 이게 전투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군과 대치를 하고 있는 상태. 적군이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해.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쟤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이 상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호르몬들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래서 호랑이 같은 직장 내에 호랑이 같은 상사가 있을 때, 가정 내에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가 있을 때 저 호르몬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게 돼요. 근데 저 호르몬의 특성은 뭐냐면 뉴런 세포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뉴런 세포를 공격하는 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노르아드레날린과 아드레날린. 그게 이제 두뇌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게 하게 되면 두뇌가 계속 긴장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과부하가 걸려요. 그러니까 뉴런도 너무 많은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은 얘가 이제 뉴런이 하나 둘씩 지쳐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치매 노인을 돌보는 사람이 역시 치매에 걸린다. 왜? 그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니까. 치매 노인을 돌본다는 것은 내가 쉴 시간이 없어요. 밤낮이 없고, 이 사람이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언제 길을 잃어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24시간 긴장 상태에서 내가 대기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왜? 쉬는 시간이 없잖아요. 이게 바톤 터치를 하면 괜찮은데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하면 내가 쉴 시간이 생길 텐데, 바로 그런 측면이 주는 게 바로 한가함이고요. 나눔이라는 것이, 저기서 나눔, 비움, 기부, 돌봄이라는 건 전부 할머니 효과입니다. 돌봄 효과예요. 그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돌봄 효과를 주면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에 의미를 많이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많이 부여하게 되면서 우리 대뇌에서는, 우리 인간의 두뇌에서는 내가 살아있는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신체는 뭐예요? 나는 아직도 사냥과 사랑을 하고 있는 존재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스트레스라는 것도요, 스트레스 반응, 우리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것도 시어머니가 나를 괴롭히는 거하고 직장 상사가 괴롭히는 거, 그다음 내 친구 중에 아주 정말 또라이 같은 애가 있어가지고 종잡을 수 없이 나를 괴롭히는 거,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한다던가 업무 방해를 한다거나, 때로는 부부 사이가 그런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남자로서 부탁드리건데요, 남자가 업무 시간 중에 있을 때 함부로 전화하면 안 됩니다. 집에서. 왜냐면 남자들은 자기가 남녀의 심리가 약간 코드가 다른데, 남자들은 현재 자기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깨지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전화하는 걸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사랑의 전화였는데 남자들은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요. 직장에서. 그래서 업무 시간이 끝났을 때 해야 되는 거죠. 또는 점심 시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그렇게 나는 비움 도록 일단 좀 끊어주세요. 끊고